안녕하십니까. 일반물리학 기초. 이 시간에는 16장 전기에너지하고 전기 용량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15장에서 전하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전기력, 그죠? 이제 전기력에 관해서는 쿨롱의 법칙,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렵지만은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전기장이었어요. 그래서 전기장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건데, 이제 요거는 이제 벡터의 물리량, 힘하고 장에 관한 건데, 요 힘에 관해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있었죠. 그죠? 그 위치 에너지에 대응되는 것이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에 관해서 이 위치 에너지와 비슷하게 전위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벡터적인 것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벡터, 그 다음에 요거는 스칼라, 그렇게 되는데, 전기장이랑 관련된 것이 가우스 법칙이 있었고요. 예. 전에 관련된 뭐 다른 법칙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기력, 전기장, 전기에너지, 전위.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많이 쓴 거는 이제 전기장과 전위, 전이차, 그게 되는데요. 이러한 개념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전기학이라고 그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하가 정지한 전하들에 의한 그 물리 현상이다 하는 건데, 이러한 정전기학을 응용해서 우리가 전기 회로에 쓰이는 소자가 축전기가 있어요. 축전기. 그래서 축전기에 관련된 것이 전기 용량은 바로 축전기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전기는 전하가 대전이 되고요. 전하가 있고, 그 다음에 전하가 대전이 되면 전기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전기장에 의해서 전이차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정전기학에서 언급한 그 물리량들이 다 축전기 안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축전기 문제를 능숙하게 잘 풀면 기본적으로 정전기학의 이러한 물리적인 스토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축전기 문제를 열심히 잘 풀 수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요게 수학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초 과정에서는 축전기가 뭐다, 전기 용량이 뭐다, 그리고 이제 나열했던 물리량들이 뭐다 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좀 익숙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먼저 거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첫 번째는 전이차하고 전이라는 걸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과 전이차, 전이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념들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역학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다 소개했어요. 그 개념의 전기력에 대한 응용이다, 적용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일과 위치 에너지에 관해서, 그러니까 일과 위치 에너지에 관해서 역학에서 다뤘던 내용을 복습을 할 겁니다. 자, 위치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은 물체가 위치가 변하거나, 아니면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배열, 모양이 변하거나 배치, 그러한 상황이 변했을 때, 그 변했을 때의 에너지가 바뀌면 그게 이제 역학적으로 일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운동 에너지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러한 것들 위치 에너지라고 그랬는데, 그런 위치 에너지를 정의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일이 위치 에너지의 변화로 변환되는 건데, 아무 힘이 하는 일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보존력이라고 했던 힘들이 성질이 이게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존력이 하는 일들은 수학적으로 위치 에너지 변화로 변환을 시켰다가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에너지로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이미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면, 보존력이라는 것이 뭐였냐면은, 보존력의 정의는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는 건 아니고요. 이름에서 오는 것은 뭔가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보존되냐? 예, 보존력으로부터 역학 에너지 보존을 정의할 수가 있죠.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정의해서. 그래서 역학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그런 힘인데, 근데 이제 막상 그 보존력을 얘기할 때는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보존력이 한 일에 대한 성질을 얘기하는데, 두 점 사이에서 보존력이 한 일은 경로와 무관하다.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검증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 일이라는 것은, 원래 일은 경로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이 돼요. 다르게 이제 행해지는데,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끝나는 점까지 직선을 따라서 어떤 힘이 일을 했다. 그죠? 여러분들이 물체를 밀면서 일을 했다. 아니면 이런 곡선길을 따라서 일을 해줬다. 했을 때 직선 길이냐 곡선 길이냐에 따라서 경로에 따라서 해준 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원래 일은 이제 좀 심화 과정에 들어가서 일을 구하려고 그러면 선적분의 형태로 적분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때 경로를 알아야 적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힘이 한 일은 경로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그런데 보존력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힘들은 1번 경로든 2번 경로든 또는 뭐 한참 돌아서 이렇게 돌아간 아무리 복잡한 경로를 따라가더라도 이 경로에 상관없이 한 일이 모두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로에 무관한 일을 하는 힘, 그것이 이제 보존력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한 얘기와 똑같은 것이 뭐냐면 닫힌 경로에 대해서는 한 바퀴 삥 돌아서 제자리 돌아온다. 그러면 한 일이 0이다. 이게 또 보존력이 갖는 중요한 성질이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서 시작해서 I에서 F까지 1번 경로를 따라갔다가 돌아올 때는 2번 경로를 따라서 돌아온다. 그러면 1번으로 그러니까 I에서 F까지 1번으로 간 거랑 2번으로 간 것이 똑같잖아요. 근데 F에서 I로 반대로 돌아올 때는 갈 때하고 부호가 반대가 되죠. 그래서 1번 경로로 따라갔던 일, 그 다음에 2번 경로로 따라갔던 일을 더해보면 이게 이제 I에서 F로 일 때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뭐 사실 다 했던 얘기인데 I에서 F까지 이거하고 2번 경로를 따라서 F에서 I까지 인데 요 2번 경로에 F에서 I까지가 2번 경로에 I에서 F까지 하고 부호가 반대가 되죠. 그리고 요 값이랑 요 값이 같기 때문에 더하면 0이 된다. 그래서 임의의 모든 닫힌 경로에 임의의 경로, 닫힌 경로를 따라서 한 일은 0이 된다 하는 게 요게 보존력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에요. 일단 기초 과정에서는 그냥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이게 사실은 일반 물리 범위에서 이 기억하고 니은, 이 보존력에 관한 것을 수식적으로 검증하는 건 매우 어려워요. 수학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는 이제 전공으로 들어가야 돼요. 역학 전공 과목으로 들어가야 이제 벡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일반 물리 범위에서는 보존력이라는 것이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것하고 관련이 된 힘인데, 그죠? 근데 그 에너지가 보존되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보존력이지만은 실제 정의에 가까운 성질은 보존력이 한 일을 가지고 정의하는구나. 예, 그래서 한 일이 두 점 사이, 두 점이 고정이 되면 경로에 무관한 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닫힌 경로를 따라서 일을 할 때는 한 일이 없다. 그죠? 네. 그래서 이동했다가 돌아오면은 했던 일을 저장했다가 꺼내서 쓰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